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었습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 도주라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기자와 짚어보기도 했지만 한동훈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부터 함께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또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보면 말 예. 투가 비교적 직접 합법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정면론에 내 던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왕장관이다, 황태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상당히 중요한 실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다만 그럴수록 더 좀 낮춰야 되는 거죠. 더구나 지금 아직 장관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훨씬 한없이 낮은 자세를 가져야 돼. 본인도 조금 전에 이제 겸손하겠다고 다시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 감정이나 불만이나 억하심정이 좀 남아 있어서 불쑥불쑥 밖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후에 언론에서나 이 청문회 과정에서는 지금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죠. 국민들을 위해서는. 예. 예.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네. 그 준비단 면면을 좀 살펴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앞으로 예. 그 검찰 인사에 있어서 윤석열 사단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조국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이제 박범계 장관 세 차례 거치면서 산산이 흩어지고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흩어졌던 그야말로 풍찬 노소를 하고 있던 윤석열 사단이 자기네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 다루는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다시 컴백한 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권력의 법칙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마치 돌아온 장고처럼 상당히 지금 득이 만면한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과연 이 윤석열 사단이 새 정부 들어서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도 이제 우려됐던 게 하도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검찰의 권력이 좀 불공정하게 행사됐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다시 이제 새로운 윤석열 사단을 위해서 너희도 공정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심사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과거에 항상 권력을 그렇게 남용하면 그 검찰권은 정권이 바뀌면 예. 새로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온다라는 좋은 교훈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사단이 예. 컴백한다 해도 상당히 좀 공정하게 하기를 저희들은 이제 바라고 또 냉철하게 또 지켜봐야죠, 저희들이. 예. 또 그리고 거대, 예. 네, 그 특히 그 성격이 특수통 출신들이 많아서 예. 그걸 더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뭐 그래서 뭐 칼을 예. 쥐었다 뭐 얘기하는 건데 특수통이 그야말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비리의 칼날을 잘라내는데 사용되면 좋지만 이후에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혹은 뭐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월성 원장라든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적폐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정성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아 정말 공정하구나, 예.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것이 보여질지 예.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또 별로 다를 게 없네라는 비판을 받을지 예. 하는 거로 바로 이제 윤석열 사단의 칼 끝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예상이 됐던 얘기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25일에서 26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된 이후에 20일 안에 돼야 되고 6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6일까지는 했어야 됐기 때문에 25일, 26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25일 열흘 뒤네요. 이제 열흘 뒤에 예. 또 청문회 YTN에서도 아마 생중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검증을 하는지 자세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우려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려로 끝나지 않을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70석이 되는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도 했지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 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안박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지금 후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 측의 이 검수안박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무게가 실려요. 상설 특검도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수사처가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한동훈 만약에 이제 통과를 돼서 그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장제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칼을 빼고 펜을 쥐어줬다고 하지만 펜, 칼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동훈 이제 장관 후보자 별명이 뭐 쌍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칼을 2개. 그러다 과거에 대기업을 수사를 할 때 이제 예. 2가지 방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그래요. 쌍칼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 칼을 이제 잘못 쓰면은 쌍칼이 아니라 자칫하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죠. 나를 찌를 양날의 수 칼이. 있는, 예. 예. 본인에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본인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 인사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검찰 인사라는 이후 여러 가지 사정 국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공정성을 보여줄지 예, 한번 저희들이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켜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전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 내정자의 첫 일성 역시 검찰개혁 입법 저지였습니다. 일개 장관 내정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삼권 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특권 검찰의 민낯입니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의 범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네, 검수완박이라는 그러니까 줄임말이긴 한데요. 이것을 네.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은 매우 뜨겁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미 이제 발의된 법안도 있는데 지금 또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지금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자, 예. 하지만 국민의힘도 상당히 강하게 맞서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4월 전국을 거의 다 그냥 다 휩쓸 것 같은데요. 일단 전망전에 검수완박의 결론 여하에 따라서 지방선거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에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검수완박을 지켜보고 있지만 하나는 이 검수완박이 검찰 개혁이냐 민주당 주장한 대로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문재명 지키기냐 어느 쪽이 둘 건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검수완박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이 한동훈 카드가 주게 된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된 거냐.
아니면 반대로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한동훈 카드를 자초한 것이냐라는 걸 좀 두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검수완박 이면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보이지 않는 신구 권력 다툼이요? 힘겨루기 난 예. 곁들여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청와대라든지 민주당이 법대를 외쳤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 전까지 우리는 도장 쾅쾅 찍겠다. 우리 인사 다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옆에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비협조적으로 세게 밀어붙이면 결국 우리도 강한 카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검토했던 한동훈 카드를 내밀어서 결국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불과 퇴임 취임식까지 5월 1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예.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서로 뭔가 심적으로 화해, 심리적으로 좀 더 인간적인 화해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강대강 국면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기면 협치 얘기가 나와야 될 시기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이 예. 옳으냐 그러냐, 어떤 정책이 있는지, 혹은 정치적인 전략이 과연 올바른지 판단하려면 내부 반발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 검수완박을 내부 반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예. 또 한동훈 카드에 대해서 또 반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보지 말고 자기 집안 내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부 네, 반발이 네. 얼마나 있는지. 예.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 내부 반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도층이 이탈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는 중요한 중도쯤이 또 선거 예, 핵심이네요.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중도는 그걸 봅니다. 내부 분열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네.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 두고 여야가 맞서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예. 국민의힘은 일단 두 가지 전략이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저지한다든지 무력화시키는. 아니면 예. 살라미 전술로 다가서겠다는데 일단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정의당의 선택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예. 정의당 입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국민힘 밀어붙이려고 하는 예. 구사하려고 하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산시키려고 했는데 180석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의당 6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쳤다가 예. 뒤통수를 맞았던 악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섣불리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가 자칫하면 민심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도 우리가 된소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지 예. 지금 일단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정의당이 쉽게 민주당과 그렇게 도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차단 전략, 민주당의 전략은 일단 이 의석 부분에서도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이제 과거 그 공수처 그때도 참 뭐 사보임 논란부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런 그렇습니다.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국회의장의 결심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강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근데 박병석 의장의 지금 아직 어떻게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살라미 국회를 하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라미라는 게 이게 쪼개서 네. 하루씩 쪼개서 세기를 나누는 거죠. 예. 예, 국민의힘의 어떤 의정 활동을 차단시키면서 결국 본인 민주당이 원하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박병석 의장이 지금 마지막 그런 악역을 담당할 것이냐? 국회의장하면 보통 이제 그만두면 정계를 은퇴합니다. 네. 그렇죠. 명예롭게 나오고 예. 싶은 거죠. 근데 막판에 본인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할까? 네. 흙탕물을 묻히려고 할까? 라는 점에서 사회권을 저는 넘기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에게 넘기면 아마 그대로 또 민주당의 관철 의도대로 하겠죠. 예. 아마 저 부분을 좀 막판까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도 넘기지 않고 예. 그대로 회의로 가버리면은 우리 훨씬 이제 부담이 적겠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아무리 몰라도 청와대 쪽에서도 민주당과 뭔가 좀 교감이 오고 간 것 같아서 김상희 민주당 쪽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갈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 보입니다. 예. 만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해외로 예. 떠나기 전까지.
그리고 지난해 그 언론중재법 표결할 때 합의 강조하면서 일단 법안 상정 거부했잖아요. 그런 선택들을 가지고 이번 선택을 유추해 볼 수는 없을까요? 한 번 더 예. 좀 정확하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 지난번 언론중재법 표결을 예, 할 때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합의를 강조하면서 법안 상정이 결국에 안 됐잖아요. 예.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번에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번 선택을 좀 유추해 볼 수 없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과거에도 예. 이제 소신 있게 이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검수완박 같은 경우 워낙 민주당이 세게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입장에서 좀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도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죠. 김 총장 오늘도 국회를 찾아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김호수 총장과 민주당의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뭐 위법한 게 있나 보죠? 위법을 법법을 저질렀어요. 탄핵을 해요. 네, 이렇게 양쪽의 발언 수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반대가 지금 52.1%로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집권 초부터 예. 말이죠. 5년 동안 강조해왔던 부분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작년 중반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정권이 이항하는 마지막 끝나는 한 달 남짓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예. 역시 여론조사 결과로 좀 나타납니다만.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도 많이 민주당을 비판했던 게 의석을 180석 가까이 몰아줬는데 한 게 뭐 있냐? 네. 검찰 개혁? 말만 검찰 개혁 하다 결국은 지금까지 왔지 않냐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넘어가서 끝나버렸으면 괜찮아 할 법도 한데 마지막에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민변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사회단체, 진보적인 민주당이 지지하는 그런 시민단체까지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한번 어려울 것 같고 저게 자칫하면 아마 지방선거 때 상당히 좀 역풍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검수완박 4월 전국의 핵심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안철수 위원장 업무 보이콧을 하면서 어제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또 만찬과 함께하면서 또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였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특히 보건의료 그리고 과학기술 또한 중소벤처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서 저는 이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고 좀 집중이 됐습니다. 네. 또 얘기는 또 달라요. 반대 측에서 입장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것 때문에 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닐까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렵죠. 뭐 예. 일반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한번 싸우면 오래 가고 티격태격 싸우기 마련인데 공동 정부를 운영하는 건데 그 정부의 양대 주주가 상당히 섭섭하고 불편하고 좀 화가 나 있을 겁니다만은 네. 그게 이렇게 금방 해소되지는 않죠. 두 사람이 지금 일단 봉합은 했지만 불만스러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두 사람이 공동정부를 깨진다고 할 경우는 예. 두 사람 다 감당해야 될 부담이 너무 큽니다. 윤석열 무슨 당선인 같은 경우도 감당해야 될
통합이 아니라 이제 분열이 정부다라는 온갖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누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예. 만약에 그리고 그 깨진다면 누가 더 그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우선 윤석열 당선자가 더 크죠. 더 크다. 왜냐하면 예.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곧 내일 모레 합당하는 와중에 지금 그 깨질 경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다 상당히 좀 깨는 것보다는 예. 불만스럽고 아쉽지만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예. 봉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부부싸움 간에 칼로 물베기처럼 또 티격태격 하다가 다시 또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갖추면서 네. 또 비온 뒤에 굳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1년 짧게는 그리고 길게는 2년만 가도 저는 성공적인 공동정부라고 봅니다. 예. 그 정말 환상적으로 출범했던 DJP도 예. 2년 정도 가서 예. 깨진 게 아니라 각자 갈 길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중요한 집권 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예. 서로 상당히 좀 힘들고 불만족스럽더라도 예. 함께 가는 것 예.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공동정부가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정부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내각에 같이 들어간다면 뭐 예. 한쪽 부분을 아예 다 맡는다면 그 DJP 연합처럼 뭐 경제 분야가 다 간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공동정부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같으면 인사와 정책을 공유하는 것이죠. 공유. 왜?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 같은 거로 상당히 이제 3분의 1 가까이 안철수 사람이 이제 등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인사만 하더라도 이제 장관은 거의 배제됐기 때문에 그게 매우 섭섭할 것입니다.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 그런데 앞으로 장관급 인사가 좀 더 남아 있죠. 네. 금융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장관급? 꽤 많이 예. 남아 있고 두 번째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라는 네. 이번 윤석열 정부 양대 축 중에 하나 인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 차례 세 파티에 중요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긴밀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정책도 어떻게 공유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이제 정책을 서로 깊이 조율해야 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럼 어제 만남으로 일단 두 사람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장관급 인사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측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까요? 그럼 목소리 되리라고 봅니다. 예, 본인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보면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장했던 몇 석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과정에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보안이 유출될 수도 있고 자세히 그동안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공개로 한다라는 거지만 안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섭섭하죠. 그래서 좀 더 결론은 윤석열 예.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좀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신뢰성, 두 사람의 깊은 신뢰 이거를 구축하는 것이 공동정부의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직결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논란이 가장 불거지고 있는 인물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경북대 병원을 항의 방문했는데 민주당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토록 주창했던 공정과 상식과 정면으로 반하는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파트 찬스, 편입학 특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본인께서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북대 측에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철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참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법원 판결이 또 있었고 네. 또 대학교에 취소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 또 예. 그 부분이 또 하필이면 또 이 병원, 또 의사 관련된 네.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두고 이거 조국 전 장관 논란 시즌 2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플레임 씌우기일 예. 수도 있지만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혹?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조국 사태, 조민 딸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국민들이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원칙은요. 외부 조사보다 내부 조사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경북대 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 차원에서 그리고 인수위 차원에서 예. 국민의 내부에서 말이죠.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루면서 대충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언론에 유출되거나 네. 할 경우는 파문을 걷잡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빨리 상당히 강도 높게 고강도로 정호의 후보자 내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빨리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청문회에서 방어할 수 있다.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한다. 예. 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거고 네네. 이건 도저히 국민 정서로 볼 때나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국민 상황상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당 내부에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게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정 후보자 본인이 매우 떳떳한 입장이어서 일단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본인들은 이제 떳떳하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말로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은 예. 실제로는 아마 상당히 심도 있게 속도 있게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 때도 18명의 장관 급 중에서도 3명이 낙마를 했었습니다. 네. 청문회 전후로 해서.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떨지 예. 낙마가 생겨날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예. 본인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정호영 당선자 얘기를. 예. 마치 검찰이나 경찰 이상으로 마치 예. 강제 수사하듯이. 왜 예. 인수위라든지 예.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도 높은 파악, 진상 파악 예. 그걸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자료 있으면 다 밝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 자원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증거 자료를 다 내고 예. 정확한 자료들을 딱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장도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대학까지 현장까지 가는 게 예. 해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 이슈도 지방선거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요. 한 질문 딱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자, 이재명 고문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서 서울시장 출마를 좀 독려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물론 아니라는 얘기들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낙연 예. 전 대표의 스타일이 이렇게 보니 적극적으로 오케이 한다, 아니다, 노 예. 뭐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매듭을 끊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합리적으로 좋게 표현하고 합리적이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파악한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한번 내가 해보겠다 적극적인 의향을 피력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오히려 내가 지금 무슨 명분으로 가냐, 무슨 얼굴로 가냐, 경선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가느냐라고 사양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지지층, 특히 현역 의원들이 네.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면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 살 수 있고 전국 경기도지사라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송영길 대표가 지금 대선의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서울시장 또 나가면 민주당 전체에 큰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 희생을 각오하고 당연히 나가주시오라고 상당히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송영길 대표는 지금 끝까지 하겠다. 경선 네. 치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실제 상황과는 다름없이 마치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이낙연 측과 송영길 측이 마치 경쟁하고 다투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안 좋은 그림이죠. 지금 대선 패배한 민주당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도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것이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중론입니다. 예. 똘똘 뭉쳐도 될 때가 말까 상황인데 예. 계속 지금처럼 티격태격 분열해서 싸우는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전체 지방선거 전체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네. 이 문제 역시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속도전이 중요하다. 예, 속도전이 오늘은. 예. 미묘하고 골치 아프고 묘한 미묘한 문제는 빠르게 그 결론이 어느 쪽이든 간에 예. 빨리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